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2장 4절 메모리에 대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메모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메인 메모리, 줄여서 메모리라고도 부르는 하드웨어는 보통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는 너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휘발성 저장 장치라고 하는 특성이었어요. 휘발성이 뭐였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장된 내용이 전부 다 날아가는 특성을 휘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장된 내용을 모두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휘발성 저장 장치인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이 램에는 실행될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CPU는 메모리로부터 실행할 프로그램을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휘발성 저장 장치인 보조기억 장치에는 보관할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약자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접근 저장 장치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말 그대로 이미 접근이 가능한 저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접근 또는 직접 접근이란 뭐냐면 저장된 요소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임의의 위치에 곧장 접근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접근 메모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순차 접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sequential access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차적 접근은 뭐냐면 이미 접근과는 다르게 특정 위치에 저장된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순차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인 이 램은 이미 접근이 가능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미 접근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램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도 대표적인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램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램이 보통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유의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D램이라고 하는 램이 있습니다. D램은 다이나믹 램의 줄임말입니다. 이 약자를 이해하시면 이 D램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다이나믹 램은 동적인 램을 의미하는데 왜 동적이라는 뜻이 붙었냐면 저장된 데이터가 동적으로 변하는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D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전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장된 내용이 점차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램을 D램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D램의 경우에는 데이터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리프레시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만 들으면 마치 D램이 너무 안 좋은 램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실질적으로 메인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램은 이 D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D램은 조금 뒤에 설명드릴 이 SRAM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낮고 조금 더 저렴하고 직접도가 높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설계할 수가 있어서 대용량으로 메모리를 설계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메모리로서 주로 사용되는 램은 D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D램과 조금 대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램은 SRAM이라고 합니다. 이 SRAM은 Static RAM의 줄임말인데요. Static은 정적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D램과는 달리 저장된 데이터가 정적인 램, 변하지 않는 램,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장된 내용이 소실되지 않는 램을 SRAM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램과 비교해 보았을 때 SRAM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전력이 조금 더 크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직접도도 D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SRAM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D램에 비해서 대용량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속도가 빨라야 하는 저장 장치에서 이 SRAM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캐시 메모리에서 SRAM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램이 이 SD램입니다. SD램. 참고로 이 SD램은
D램의 발전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자만 보시고 D램과 SRAM이 섞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D램의 발전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SDRAM은 Synchronous Dynamic RAM 이라는 뜻입니다. 동기화된 D램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와 동기화되어 있냐면 클럭 신호와 동기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럭 신호에 똑딱 하는 주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동작할 수 있는 램이 SD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의 클럭 속도와 발맞춰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송수신에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SD램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DDR SD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DDR은 어떤 말의 약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 전송률을 2배로 넓힌 SD램을 DDR S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2배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S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번에 하나씩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SD램을 SDR SD램, 싱글 데이터 레이트 SD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DDR SD램은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폭과도 같은, 길의 넓이와도 같은 개념인 이 대역폭을 넓혀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든 S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 번에 하나씩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SD램을 SDR SD램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비해서 대역폭을 넓혀서 속도를 빠르게 만든 DDR SD램은 마치 2차선 도로와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DR SD램보다 대역폭을 더 넓힌, 2배나 더 넓힌 SD램을 DDR2 SD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DR2 SD램보다 대역폭을 2배 넓힌 SD램을 DDR3 SD램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DDR3 SD램에 비해서 대역폭을 또 2배 넓힌 SD램을 DDR4 SD램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SDR SD램에 비해서 DDR4 SD램은 대역폭이 몇 배나 되겠어요? 2의 4승인 16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램의 하드웨어적 특성과 종류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